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 시점에서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의 반등,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를 품에 안았고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데려오면서 다시 한번 골랄, 또 랄골의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데요. 하지만 레이커스가 이내에 또 위기에 몰렸습니다. 가장 큰 적은 역시나 이제 부상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제가 직관했었던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엄청난 그 라이벌전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을 입었던 쪽 반대쪽 코트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미 르브론 제임스가 잠깐 멈추고 꽤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코트를 떠나는 모습을 이제 직관했었는데 좀 심상치 않겠다라는 마음은 들었습니다만 결국에 몇 년 전에 부상을 입었었던 그 사타구니를 다시 다치고 말았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부상도 현재 레이커스를 괴롭히고 있는데 레이커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나가던 레이커스에게 악재가 닥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 3월 9일에 열렸던 보스턴 셀틱스전에서 사타구니 염좌 부상을 입었어요.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최소기 때문에 2주를 빠질 수도 있고 3주를 또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이 부상 리포트라 볼 수가 있죠. 르브론 제임스는 이미 2018년에도 사타구니 부상을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르브론 제임스가 17경기 결장을 했었고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었죠. 그 당시에 이 르브론 제임스는 또 팝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증상 또 증세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워낙 많은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지금 22년 차고 이런 부상을 입었을 때는 각별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본인이 뛰고 싶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물론 레이커스의 메디컬 팀이 그렇게 미덥진 않습니다만 철저히 의료진의 판단과 또 의료진의 충고를 받아들여야지 또 괜히 오버페이스 했다가 정작 중요한 무대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또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처럼 지금 나이가 든 선수들은 하체 부상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손가락을 다쳤거나 아니면 상체 쪽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허리나 등은 또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사타구니라면 완전히 하체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정말 큰 부상이었다면 보스턴전에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캘리포니아로 떠났을 겁니다. 자, 하지만 브루클린 네츠전에 동행한 걸 봐서는 다행히 엄청나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순위 싸움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당분간 빠지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와 아이들 이런 그림으로 지금 레이커스가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데 르브론이 부상을 입었던 경기 보스턴전 패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상대인 브루클린 네츠 동부 컨퍼런스 13위에 그쳐있는 약체인데 여기에도 패하면서 2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2연패와 함께 덴버 너게츠에 밀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3위가 됐는데 아래쪽 팀들의 또 기세가 만만치가 않죠. 현재 멤피스 3연승, 휴스턴 3연승, 골든스테이트 5연승, 여기에 또 미네소타까지도 5연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자, 물론 골든스테이트와 승차는 4경기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워리어스의 최근 기세가 워낙 좋기도 하고 또 아래쪽 팀들의 현재 집중력 상승세가 무시무시합니다. 레이커스도 이 연패가 또 길어져서는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추가 부상은 금물입니다. 현재 레이커스의 인저리 리포트를 살펴보면 일단 르브론을 대신해서 1옵션으로 나서야 하는 루카 돈치치는 뉴욕 닉스전이 끝난 이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돈치치 얼굴을 보시면 쉐입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죠. 얄쌍하게 바뀌었습니다. 살은 분명히 빠졌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또 시간을 뛰어야 되고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도 추가 부상을 입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만 결장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전에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 닉 클렉스턴이 루카 돈치치를 확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충돌 또 그런 상황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아찔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주전 빅맨이 잭슨 헤이즈는 무릎 부상으로 2경기 내리 결장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경기에 결장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도 발목 부상 때문에 친정인 브루클린 네츠전에서 아웃됐습니다. 역시나 데이투데이 상태고요.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가 빠져보니까 왜 하치무라가 레이커스에 필요한 그런 자원인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릎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결장하고 있죠. 3월 들어서는 아예 한 게임도 뛰지 못하고 있는데 비접촉 무릎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원정 로드트립, 그러니까 지금 4경기 중에 2게임 치렀거든요. 나머지 2게임도 결장이 확정이 됐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 트루델이 보도를 한 그런 부분인데, 무릎 부상 중인 가운데 복귀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 하치무라, 현재 레이커스가 밴더빌트도 있고 도리안 피니스미스도 있긴 합니다만, 하치무라처럼 또 샤프 슈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빅윙은 상당히 레이커스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치무라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입고 또 트레이드로 팀을 떠난 그 시점부터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치무라의 빈자리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은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 없이 레이커스가 이 포워드 포지션을 꾸려야 됩니다. 주전 3번과 4번이기 때문에 이 2명 중에 1명만 빠져도 티가 나는데 2명이 빠졌으니 루카 돈치치를 비롯해서 오스틴 리브스까지 상당히 부담이 커졌죠. 자, 르브론 제임스가 없는 레이커스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63경기 치렀습니다. 19경기가 남은 셈이고요. 40승 23패. 르브론이 출전했을 때 37승 21패. 르브론이 결장했을 때 3승 2패. 르브론이 이때까지 결장했던 경기 수가 5게임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표본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플로어에 있을 때 2026분, 그리고 플로어에 없을 때는 1010분입니다. 그런데 각종 수치들이 훨씬 르브론 제임스가 있을 때가 훌륭하죠. 특히 오펜시브 레이팅은 114.9와 117.7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 비율이나 또 리바운드 비율도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을 때 훨씬 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수비를 놓고 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플로어에 없을 때 레이커스의 전체적인 수비가 더 좋긴 했어요. 자,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유무 차이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가 정말 놀랄 만큼 마치 한 4, 5년은 뛴 것처럼 그런 아주 훌륭한 합을 내보였기 때문에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돈치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빠른 복귀가 필요하나, 부상 부위가 워낙 민감한 곳이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 전력이 또 있던 곳이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 어느 정도 승수를 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나 JJ 레딕이나 혹은 레이커스의 메디컬 팀이 굉장히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레이커스가 현재 급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뒤에서 저희가 레이커스의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100% 컨디션을 기다릴 뿐이지 60%, 70%의 몸 상태밖에 되지 않는데 조기에 르브론 제임스를 복귀시켜서 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리치 폴 에이전트가 르브론 제임스의 몸 상태와 또 복귀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르브론 제임스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복귀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시점을 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올림픽도 뛰었고 지금 NBA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처럼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이런 유형의 부상을 입는다면 조금 더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치 폴 에이전트의 이야기도 괜히 성급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르브론 제임스의 나이, 그 다음에 마일리지, 그 다음에 비시즌 때 올림픽을 다녀온 부분, 그리고 또 현재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을 입은 부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좀 여유를 갖고 적절한 방식으로 복귀를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게임 남았고요. 저희도 이제 4월에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관전하러 가는데, 우선은 남아있는 일정이 빡빡합니다. 미러키, 덴버전이 백투백 세트예요. 그리고 미러키는 미국의 중부죠. 덴버는 미국의 서부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이렇게 긴 비행을 하고 와서 덴버 백투백을 치러야 돼요. 사실 JJ 레딕 감독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피닉스와 샌안토니오를 만납니다. 여기에 또 덴버와 미러키를 백투백으로 홈에서 만납니다. 이거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일정이죠. 그런데 살펴보시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죠. 자, 3월 14일부터 그리고 3월 21일까지 며칠인가요? 8일이죠. 8일 동안 몇 경기죠? 6게임입니다. 이거는 완전 골로 가는 스케줄이에요. 완전히 지금 스케줄이 꼬여버렸는데, 미러키, 덴버, 피닉스, 샌안토니오, 덴버, 미러키를 며칠 동안 6경기를 8일 동안,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레이커스는 2승 4패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3승 3패면 땡큐고 4승 2패면 기적이고요.
이건 레이커스의 전력을 제가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까지 빡빡해요. 거기에다가 백투백 세트가 2개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2승 4패면 낫배드다. 3승 3패면 최선이라고 보는데 레이커스가 이 구간을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숨통을 좀 틀 수는 있어요. 시카고로 만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원정 연전을 치러야 돼요. 플로리다까지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리고 시차가 3시간이나 존재합니다. 올랜도를 만났다가 그리고 다시 인디애나로 갑니다. 이것도 진짜 개 피곤해요. 왜냐면 올랜도는 어디입니까? 플로리다죠. 사우스 비치입니다. 그런데 인디애나는 저 위에 중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시카고로 만납니다. 인디애나와 시카고는 다행히 거리는 가깝지만 백투백이에요. 그리고 원정 4연전의 마지막이 멤피스. 굉장히 끈적한 농구를 펼치는 팀이죠.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틀을 쉽니다. 지금 제가 읊어드린 이 스케줄 가운데 이틀을 쉬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이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틀을 쉬고 골든스테이트를 만나고요. 그리고 백투백으로 뉴올리언스입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부로 갑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리고 이게 심지어 2연전이고요. 여기에 댈러스를 다시 한번 원정에서 만나게 되죠. 물론 썬더가 이때쯤이면은 뭐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 확정을 분명히 했을 테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한 1.5군의 로스터를 가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부 1위를 원정에서 2연속 만나는 일정은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댈러스까지는 뭐 비행기를 1시간이면 가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홈으로 와서 휴스턴 만나고 하루 쉬고 또 포틀랜드 비행기를 타고 가네. 와, 진짜 야, 이 일정은 내가 레이커스 선수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진짜 비행기 타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야 돼. 백투백도 있어. 이틀 동안 쉴 때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의 잔여 일정은 사실 만만치가 않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초터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이 19경기에서 저는 10승 9패 혹은 9승 10패가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여기서 무리해서 백투백 때 젊은 선수들 마저 굴리고 그 다음에 또 출전 시간을 뭐 조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본인들의 이 페이스 자체를 그르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레이커스에게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스케줄이라면 10승 9패, 9승 10패 아니면 8승 11패 정도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레이커스 굉장히 후반기 특히나 잔여 일정이 터프합니다. 지금 서부 컨퍼런스 전체 3위고요. 2위 덴버 너게츠와의 승차가 1게임, 여기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승차는 0, 5위 휴스턴 로켓츠와의 승차가 2경기인데 저는 현재 레이커스의 상황, 그 다음에 뭐 부상 정도, 그리고 스케줄의 뭐 터프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번 시드로 내려가도 크게 괴념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뭐 6번 시드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플레이 토너먼트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그동안 벌어놨던 이 40승이라는 승수가 그래도 아주 든든한 자산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이렇게 장기간 빠질 선수들이 또 하루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즌 막판 특히나 지금 후반기는 NBA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시즌 2잖아요. 그리고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스타들이 빠지는 모습들은 뭐 원치 않죠. 빠른 복귀와 함께 레이커스가 100% 전력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KBL, NBA 중계 지금 3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내일 저녁에는 제가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NBA 유튜버를 모시고 오랜만에 합방 겸 술방을 할 겁니다. 시간은 아마도 21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깜짝 발표를 통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또 이벤트에 대한 그런 설명도 드릴 거니까 목요일 9시, 밤 9시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가 또 이분과 함께하는 그런 합방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